입문 강의는 요까지만 할게요. 그냥 우선적 효력. 가볍게 요까지 우선적 효력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들은 잘 알아들으시겠죠? 뭐 딱히 뭐 못 알아듣거나 하는 뭐 굉장히 천천히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눈높이 맞춰서 설명했으니까 또 설령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또 반복을 하고 많이 하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 효력 볼게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력 중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선적 효력. 물건이 가지고 있는 독점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일단 뭐냐.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할 때, 물건이 경합할 때. 근데 아까 일물일권이라고 그랬는데 물건 하나에는 물건이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거는 똑같은 내용의 물건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조금 다르면 여러 개의 물건들이 동시에 성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 그중에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힘에서 더 앞서는 것,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하고 하는 것, 그거를 우선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 재료,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건물, 물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주인이야, 소유권자. 얘는 전세금 걸어놓고 들어와 살고 있어, 전세권자. 얘는 쟤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아놨어, 담보로. 제가 돈 안 갚으면 팔아버릴 거야, 이거. 저당권자. 물건. 하나의 물건에 세 개의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얘들 상호 간에는 우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열을 따지는데 먼저 목차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건 상호 간에는 누가 우월한지, 우선하는지. 그럼 제한물건들끼리는 누가 우선하는지 이렇게 나누어서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뭔지를 또 아셔야 되겠네. 제한물건. 제한물건이 뭔지 알아보고야지 저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하죠. 아까 제한물건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나?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지 처분은 못하는 물건이 무슨 물건이었죠? 용, 익 물건 3종이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거 하고 이 물건은 사용 수익은 못하는데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죠? 뭐야? 담보 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용익 3종, 담보 3종을 합쳐가지고 뭐라 한다? 제한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익물건의 한 타자, 그 다음에 담보물건의 하나, 얘를 여기 적어 놓은 거야. 일반화시키면 이쪽이 제한물건인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더 우선하는지 제한물건이 우선하는지 딱 그냥 처음에 느낌에는 소유권은 완전한 물건이고 얘들은 제한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막상 이해를 해보면. 자, 왜 그러냐? 소유권자는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금 걸어놓고 그 전세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가 있고 저당권자는 이 건물을 유사시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수익 처분이 겹쳐 있는데 이 물건들은 독점 지배권이어서 함께 사용하거나 함께 처분하는 게 아니라고 나 혼자서 사용하고 나 혼자 처분해서 돈 받아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전세권자가 같이 들어가서 동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만 사용하고 수익하죠. 당연히 누가 사용하고 수익하죠? 전세권자의 존속기간 중 사용수익기간 중에 소유자는 사용수익 권능이 박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의 권능은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을 앞서는 거죠. 앞서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네. 소유권보다 전세권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전세 기간 중에는 전세권자 을이 소유자를 배제하고 너 나가, 집주인인데 너 나가고 얼씬하지 마 여기. 독점적으로 혼자서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니.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소유자한테 전세금을 돌려받고 집을 돌려주겠지. 그러면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되찾게 되겠죠. 그때서야. 또 얘하고 비교해 볼까요? 소유자도 처분할 수 있고 이 부동산을 저당권자도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의 권능이 부딪혔을 때도 얘의 처분 권능이 쟤를 앞섭니다. 자,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처분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이 사람이 돈을 빌린 돈을 갚지 않으니까 채무불이행을 하니까 경매 처분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돈으로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먼저 돈을 가져갑니까?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갑니까? 채권자가 먼저 팔아가지고 돈을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든요. 처분의 힘이 뭐죠? 그 물건을 돈으로 바꿔서 돈을 챙겨가는 게 처분의 힘인데 누구의 처분의 힘이 더 세죠?
저당권자의 힘이 더 세지. 저당권자가 먼저 여기 은행이라면 은행이 먼저 돈을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내가 받을 돈이 채권이 1억인데 제가 돈을 안 갚아요. 경매를 넣었더니 이게 3억에 팔렸어. 누군가에게. 3억으로 환가되었어. 그러면 1억 원을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 2억 원을 돌려주지. 다른 채권자들이 더 있으면 그 배당도 청산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 처분되면 저당권자가 소유자보다 앞서서 먼저 채권의 배당을 먼저 받고 나머지 돈이 남아 있으면 갑에게 거슬러 주는 거지. 이걸 청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앞서네.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면 전세권자는 소유자보다 앞서고 우선하고 저당권자도 소유자보다 우선하니 얘들을 퉁쳐서 얘기하면 일반화 시키면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 결론이 나오지. 뭐 당연히 그런 게 이거는 이 전세권과 저당권은 소유자로부터 이 권리가 뭐 된 거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설정된 거잖아. 내가 집 비워줄 테니까 네가 내 집을 다 깨끗하게 쓰세요라고 설정해 준 거죠. 설정.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권능이 더 센 거예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한물권에 우선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아래쪽이 좀 약간 골치 아프지.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누가 우선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싸움을 시켜보겠다는 거죠.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더 세냐 이거지. 우선하냐. 여기 있네.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근데 답은 룰은 되게 아주 심플해요. 룰은 되게 심플한데 룰이 적용되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해요. 시간의 원칙, 순위의 원칙이에요. 이 건물에 누가 먼저 터를 잡고 앉았냐 이거예요. 먼저 발생한 권리가 우선하는 거야. 먼저 발생한 권리. 그러니까 어느 권리가 먼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널리 공시를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공시를 해요. 무엇을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먼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시할 때 제일 중요한 정보를 제일 앞에 써요. 순위번호라는 거. 발생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착착 매겨지거든요. 1번, 2번, 3번. 결국은 무슨 소리냐. 순위번호가 앞서 있는 권리가 먼저 발생한 거거든, 시간적으로. 그게 번호 빠른 애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네. 이 모습일 때는요. 1번 전세권에 2번 저당권. 이게 등기부 을구예요. 을구, 이건 아시나? 갑구 을구? 들어보셨나? 아직 안 들어보셨나? 뭐 됐고. 그러면 자,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이면 무엇 우선? 전세권 우선. 1번 저당권에 2번 전세권이면요. 저당권 우선. 이걸 문제 100개 물어봐도 100개 다 맞추겠네. 숫자만 읽으면 끝이니까. 번호 빠른 애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전세권이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안다는 건 뭐냐.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남들을 이해시킬 정도가 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잘 들어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이거 배웠는데 그게 그런 거더라라고 설명하고 지금은 완벽한 설명이 안 돼. 더 배워야지 뭐가 또 있다니까 자꾸 배울수록 자꾸 끄집어내서 선생님 놀이를 해보시는 거지. 누군가를 가르쳐보면 자기가 제일 많이 배워요. 제일 많이 배워요. 자, 일단 잘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전세권 우선이고 저당권 우선이에요. 이건 저당권 우선이고.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는데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얘는 전세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건이에요.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권리고 얘는 제가 돈 안 갚으면 저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처분물건이야. 담보물건.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 달라서 평상시에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얘 둘이. 싸우고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없고 언제 싸움이 일어나냐면 이 저당권을 행사를 할 때죠. 저당권을 행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처분한다는 거죠. 이거를 경매한다는 거죠. 경매 신청하면 결국 여기 경매 시장이 나오고 경매가 진행되겠지. 그러면 제일 비싸게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경락인이라고 해요. 그냥 요즘 그냥 매수인이라 그래요, 그냥. 예, 이 사람이 언제 소유자가 되냐면 제일 많이 눈치 작성해가지고 막 서로 얼마 쓰는지 대충 해가지고 써냈어. 제일 많이 최고가로 썼고 이 사람의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고 이 사람의 매각 대금을 납부한 거야. 3억, 2억일까 그럴까? 2억 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2억이면
2억 원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돼 버려요. 이전되고 이제 2억이란 돈이 풀린 거죠. 환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얘가 경매 처분했을 때 이 상황을 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야. 전세권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집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맞나요? 갑이었다가 정으로 소유자가 바뀐 거라고. 이럴 때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 나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나? 없나? 이게 문제지. 나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경매가 들어간 게 1년 차에 경매가 들어갔거든. 존속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세권자는 이 집에서 존속 기간을 1년을 마저 못 채우고 쫓겨나는 걸까? 아니면 1년을 마저 다 살고 나갈 수 있는 걸까? 어떨까요? 둘 다 케이스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계속 더 살고 존속 기간을 채우고 나가는 거, 이럴 때 뭘 하느냐? 전세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된다라고 해요. 인수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전세권이 매각, 이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멸하는 경우는 쫓겨나는 경우고, 인수되는 경우는 계속 사는 경우예요. 둘 다 가능해요. 케이스는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자,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뭐 몇 번을 원할까? 1번을 원할까? 2번을 원할까? 여러분들 전세권자 되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1번을 원하겠지. 나는 원래 주인하고 2년 계약했으니까 이 주인이 망하든 말든 나는 1년을 더 살고 나중에 바뀐 주인 정에게 전세금 1억 받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전세권자의 바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 그럴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전세권이 인수될 때 하고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할 때 그게 이 저당권자에게는 무슨 영향을 줄까? 이걸 또 아셔야 돼.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데, 경매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얘가 얼마를 주고 사는지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얘가 인수될지 소멸될지에 따라서. 다 여러분들 다시 경락인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속 얘 입장에서 봤다, 얘 입장에서 봤다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낙찰받았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저 전세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나한테 인수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지? 일반적으로?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또 전세를 놓든지. 근데 이게 인수될 때 하고 소멸될 때 경매되는 대금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인수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인수된다는 것은 계속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락인은 이걸 낙찰받아도 쟤를 내보내질 못해. 쟤는 남아있는 1년을 더 채우고 존속기간을 꽉꽉 채우고 나가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중에 경락인은 얘가 1년을 더 세우고 나갈 때 전세금을, 요 1억 있잖아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전세금을 경락인 새 주인으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1억 원을 쥐어줘서 내보내야 돼. 그거 안 주면 또 경매당할 수 있어, 전세권자한테. 그러니까 1억 원의 부담을 안고 낙찰을 받는 거지. 그러니 이 건물의 시세가 2억짜리 정도 물건이라면 이렇게 전세권이 인수되어 버리면 사람들은 눈치 작전으로 얼마를 써낼 때 2억 언저리로 써내질 않습니다. 2억에서 얼마가 빠질까요, 여러분들? 1억을 빠지죠. 그러니까 1억 언저리에서 경쟁이 형성되는 거죠. 눈치 작전으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1억으로 썼다. 그럼 1억으로 낙찰 받은 거지. 대신 이거 안고 가는 거지. 전세권 안고 가고. 그럼 1년 더 기다렸다가 내가 다 살고 나갈 때 얘한테 전세금, 등기부에 나와 있는 전세금 1억 원을 지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낙찰 받을 때 얼마 썼죠, 지금? 1억. 이번에 얘 나갈 때 얼마 썼죠? 1억. 그러니까 총 얼마 지출했죠, 내 주머니에서? 2억 나가고 2억짜리 소유권을 가지게 된 거지. 이제 나갔으니까 얘가 1년 있다가 2억짜리 물건을 2억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죠. 그 부담만큼. 이해되시나요, 여기?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어떤 경우는 경매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세권 존속기간 1년이 남았어도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경락인에게 이렇게 대항을 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짐 싸고 쫓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어떻게 판단이 또 되느냐? 어차피 내가 낙찰 받으면 쟤는 없어져 버리고 나한테 달라붙지 못하네.
그럼 나는 전세권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 깨끗한 소유권을 가지는 거지. 그러면 이건 좀 더 좋은 소유권이야, 나쁜 소유권이야? 아까보다 좀 좋지. 돈을 더 쓸 의사가 있어, 없어요? 있어. 이 전세금 부담을 안지 않는 거죠. 1억 부담을. 그러면 가격은 얼마 언저리에서 경쟁이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2억 언저리에서 이렇게 2억 근처에서 누시 작전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걸 안지 않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억 9천에 써내가지고 낙찰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이지. 자, 일반화 시켜볼게요. 이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이 경매될 때 이런 용익권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가 경락인에게 인수가 되는 순간 경매 가격은 뭐하고 떨어지고, 그만큼.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용익권이 딱 사라지고 그냥 쫓겨나는 경우, 그때는 경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전 경락인이 그 부담을 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 자, 그 다음에 요 상황을 이제 얘가 바라보는 거예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또 이걸 바라봐요. 저당권자는 이걸 팔았을 때, 이 2억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비싸게 팔리기를 원할까, 싸게 팔리기를 원할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판단해 보세요. 비싸게 팔리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어차피 남의 집인데 뭐 비싸게 팔리든 싸게 팔리든 뭔 상관이냐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비싸게 팔려야지. 왜? 요거를 팔아가지고 요 돈 주머니에서 배당을 받는다고. 내 빌려준 돈이 1억 원인데 너무 싸게 팔려가지고 1억보다 더 밑에 가격으로 팔리면은 뭐 돈이 없어. 배당할 주머니가. 돈이 없으면 돈이 딱 말라 비틀어지면 국가가 대신 뭐 국고를 빼서 배당을 시켜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싸게 팔리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돈 주머니가 많이 풀리게? 내가 확실하게 배당을 받게? 됐죠? 그러면 이거네.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나?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면 얘하고 얘는 서로 입장이 서로 상반돼 버리는 거네. 그렇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계속 살기를 원하지. 인수되기를.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운돼 버리지, 경매 가격이. 그래서 얘가 그걸 싫어하지, 저당권자가. 맞나? 그럼 저당권자를 위한다면은 이걸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네. 그럼 가격이 제값으로 팔려가지고 돈 주머니가 많이 풀려서 저당권자가 확실하게 돈을 배당받을 수 있잖아. 이해되셨죠? 이 부딪힘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공평한 처사일까?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뭐로 가자, 뭐로, 여러분들? 순위대로 가자. 이 건물에 누가 먼저, 어떤 권리가 먼저 발생했는지 가지고 따지자, 이거지. 그게 가장 공평하고 아름다운 법칙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 1번 전세권이고 2번 저당권이면 전세권이 먼저 성립을 한 거잖아. 이럴 땐 뭐를 우선시킨다는 거죠? 전세권을 더 우대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해석이 되세요? 얘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이 저당물을 경매를 넣어서 팔아도 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더 센 애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이 소리예요. 인수되면 얘가 팔았을 때 이 부동산이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 싼 가격으로 팔린다, 싸게 팔린다. 싸게 팔리면 얘는 좋다, 별로 안 좋다? 안 좋지만 그렇다고 병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불측,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건 아니다. 왜? 공시가 되어 있었어, 안 돼 있었어? 내가 저당을 잡을 때부터. 등기부를 떼보면 전세권이 있다니까. 있으니까 계산서가 나온다는 거지. 이 담보로 가져온, 집주인이 돈 빌린다고 담보로 가져온 물건의 시세는 2억짜리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위로 저당을 잡으면 나보다 형님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센 놈이야. 내가 이걸 팔아봤자 얘는 안 죽어. 경락인에게 따라 붙어가지고 가격을 딱 다운시킬 거라고. 1억이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2억짜리 물건이지만 내가 경매하면 1억 언저리로 팔려나갈 거라는 것을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얼마 이하로만 빌려주면 되지? 1억 이하로만 받을 만큼만 딱 빌려주면 돈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 얘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지 않냐, 이거지. 이해되시나? 그럼 얘 한번 볼까, 이번에는? 얘는 저당권이 1번이고 전세권이 2번이니까 뭐가 우선하는 거죠?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얘가 경매를 넣었어. 이걸 팔았어, 이 집을. 그러면 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자녀기간이 남아있어도 어떻게 계속 살아? 아니면 쫓겨나? 쫓겨나는 게 맞다, 이거죠.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요. 쫓겨나면 얘가 안 쫓겨나고 인수되면 어떤 불합리함이 있는지 보세요. 얘가 저당을 잡을 때 2억짜리 물건을 가져왔어, 담보로. 갑이, 소유자가. 그때는 전세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 2억짜리 물건이었다고. 팔면 2억에 팔릴 수 있는. 그 내가 한 1억 8천, 1억 7천 빌려줬어. 요 집 믿고.
근데 나중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는데 이 전세권자를 보호한답시고 얘를 인수시키고 계속 살게 해주는 순간 가격이 다운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러면 그거는 얘를 후순위자를 갖다가 보호한다고 선순위자를 죽이는 이치에 닿지 않는 공평하지 않은 처사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나는 2억에 팔릴 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얘를 인수시킨다고 돈이 1억밖에 안 나오면은 얘가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 거. 굉장히 불합리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는 아웃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쫓아내버려야 돼. 그럼 얘 불쌍하지 않냐? 불쌍은 해도 똑같은 얘기야. 불축의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불축의 손해를 주는 거 아니게 내가 전셋집을 구할 때부터 등기부를 떼봐 안 떼봐. 저당권이 있는 거 봤어 내가 분명히. 그러면 저당이 안 잡혀있는 집이 잘 없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는 걸 봐도 내가 각오하고 들어간다고. 어떤 각오? 내가 존속기간을 다 못 채우고 우리 집주인 망해서 경매 들어가면 나도 쫓겨난다는 각오가 있어 없어요? 있고. 다만 쫓겨나는 건 불편하지 또 이사 가려면. 하지만 내 전세금 걸어놓은 거 1억 원 요거는 확실하게 받고 나오려면 또 계산이 되지. 왜냐하면은 경매가 들어가면 얘가 먼저 얼마를 받을 거니까 지금요. 1억 원을 받을 거니까 이 집이 한 2억짜리면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자가 1억 원을 먼저 받아갈 거야. 그 다음에 내 순서야. 전세권자도 우선물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위야. 그럼 전세금을 얼마 이하로만 걸면 되는 거죠? 1억 이하로만 걸면 적어도 돈은 떼이고 안 나오잖아. 다른 집을 구하는 번거로움은 좀 있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공평한 룰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물권의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위대로. 이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경매 같은 거 할 때 권리 분석도 이거예요. 전부 다 원리가. 다 이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런 얘기니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1번 전세권이 우선한다는 말은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아들으시겠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팔아도 선순위 전세권은 끄떡없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산다.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가격은 다운될 거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이미 다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는 별로 없다. 그럼 여기 요거는 저당권이 선순위고 전세권이 후순위야. 요거는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가면 병이 경매 신청하면 의뢰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사용 수익을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쫓겨난다. 쫓겨나지만 그것도 전세권자도 계산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있었고 대신 전세금도 얘보다 늦게 받지만 그러니까 전세금도 적게 걸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받을 만큼만. 그걸 많이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전세집 구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데 선순위 시장이 얼마 잡혀 있는데 그거 경매되면 대충 낙찰돼도 좀 싸게 팔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받을 만큼만 전세금을 걸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준다 그러면은 더 다 많이 달라 그러면 그 집은 진짜 위험해서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되셨나요? 이런 룰이라고 이거. 이게 이 법칙이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민사집행법은 이 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법조문으로 어떻게 등장했는지 보세요. 민사집행법 91조인데 이거 이 사망. 자, 지금 제가 전세권 갖고 예를 든 거거든. 여러분들 그래도 좀 피부에 와닿으니까. 하지만 다른 것들 다 원리는 다 똑같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퉁치면 뭐라고 부르면 되죠? 용익,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까지 나중에 퉁쳐서 같이 보는데 한마디로 용익권들이에요. 얘가 저당권 요청은 넘어가고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저런 용익권들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릴까? 이 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뒤다. 선순위 아니면 후순위. 후순위의 용익권들은 어떻게 된다? 경우에는 매각, 경매로 인해서 뭐 해버린다? 소멸한다. 나가서 짐 싸세요 이거야. 저당권보다 순위 늦은 애들 다 짐 싸세요 이거야. 왜? 얘들이 인수되면 누구를 해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저당권자를 해치잖아. 저당을 잡을 때 없는 권리들이었으니까. 요거 이해되시지? 공평하지 않나요? 그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설명해보세요. 설명을 하라고. 자기한테 설명하든지. 그거 완전 내 거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제3항이 요거야. 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3항은 후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였으면은 왜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용익권들이 저당권보다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순위라는 거겠지. 얘들은 매수인, 여기 말하는 매수인이 경락인이지. 경락인이 뭐 한다? 인수한 떠안는다. 얘들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원리인 것이지, 이 원리. 원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게,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요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냐?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뭔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 손 들어봐요 하면 저요 그러면 기준하세요. 기준. 그럼 기준 이렇게 하면요. 이 저당권보다 먼저 용의권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순위가 빠른 용의권들은 그대로 사세요. 뭐 끄떡없으니까. 그분들은 다 인수시키지. 인수시켜도 저당권자는 그 용의권들 다 봤어 안 봤어? 저당 잡을 때부터. 봤으니까 불축의 손을 입지 않아. 그다음에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비로소 용익을 시작하는 거야. 뭐 임차를 하도록 하고 전세를 잡고 지상권을 잡은 사람들은 짐 싸세요. 다 쫓겨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인수될지 말소될지에 뭐가 된다는 거죠. 저당권이 기준점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 그럼 하나 더 뭐냐? 요 두 가지를 짬뽕한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짬뽕. 얘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전세권이 위에 있고 얘는 저당권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밑에 거 3번 또 저당권 이렇게요. 저당권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100억짜리 건물이면 100억짜리 건물을 팔면은 한 80억에 팔리면 70억에 팔리면 돈 받을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순서대로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요 다음에 정의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정.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 그러면 순서가 뭐예요?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용의권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중간 전세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얘가.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한 사건이에요. 그럴 때 얘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 인수될까? 소멸될까? 요거 한번 하는데 지금까지 배운 요까지만 배운 거 가지고 따지자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니까 선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돼? 소멸 아니면 인수? 인수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수가 되지 않아. 왜? 뭘 또 하나 더 아셔야 되냐?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을 아셔야 돼. 한번 읽을까요? 2항 한번 읽으세요. 매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지금 용의권은 전세권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되는 경우도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저당권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다 소멸이야. 저당권은 경매되면 무조건 다 소멸이에요. 자, 저당권이 이렇게 하나, 둘, 여러 개 있을 수 있나 없나? 한 5개 정도. 다 소멸이에요. 전부 다. 어차피 저당권은 그 집 쓰려고 하는 거야? 팔려고 하는 거야? 팔려고 하는 거 누가 팔았어도 상관없어. 자기 순서 따라 배당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매가 되었는데 저당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가서 인수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했어도 이 저당권도 매각으로 뭐 한다는 거죠? 소멸. 이 저당권도 소멸이야. 그리고 얘는 1번 저당권이야. 얘는 3번 저당권이야. 누가 더 세죠? 여러분들 1번 저당권이 세요? 2번, 3번 저당권이 세요? 1번이 세요. 세단 말이 무슨 말일까? 저건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 배당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 사자들도 서열이 있다니까요. 번호 빠른 사자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해도 돈은 누구부터 받는 거다? 1번. 그리고 1번 저당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진 않아. 없어지는데 돈을 먼저 받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거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얘가 경매를 신청해도 결국 얘가 신청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그 원리를 아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그쵸? 그럼 아까 전에 다시 이 케이스로 가면 얘 말고 얘하고 얘가 있을 때 얘가 경매 신청하면 얘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살았었어? 죽었지. 매각으로 소멸.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중간 전세권은 선순위 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건 후순위 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건 매각에 의해서 뭐 하는 거다? 소멸한다. 만약에 얘가 신청했다고 얘를 인수시키면 얘는 피해를 안 볼지 모르겠지만 누가 피해를 본다는 걸 이해되시나? 누가 피해를 보는데? 1번이 피해보지. 1번이 저당 잡았을 때 전세권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시간을 한번 상상해봐요. 근데 그거를 얘가 신청했다고 얘를 인수시켜버리면 얘가 담보가치 파악한 것보다 더 싸게 팔려가지고 병의 채권 회수를 침해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 자, 경매가 들어가면 이런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소멸하게 될지 인수하게 될지 기준이 되는 애는 저당권은 저당권이야. 근데 저당권인데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가 아니야. 그 저당권이 쭉 등기부에 있으면 제일 순위가 빠른 최선순위 저당권. 한번 발음해 보시죠. 뭐라고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준이 되어서 걔 밑으로 용의권 취득하는 애들은 다 짐 싸야 돼.
그게 아름다운 법칙이지. 이해가 되시나 이거? 그럼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먼저 용의권을 가진 사람들은 걔들은 인수시켜도 돼요, 안 돼요? 아무도 피해를 주지 않지, 그거는. 그래서 등기부를 쫙 봤지, 내가 경매되는 부동산에.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권이 한 5개 있어. 제일 빠른 저당권이 순위번호 3번 저당권이야. 그 위로는 용의권이고. 이렇게 1번 용의권, 2번 용의권, 3번 저당권, 4번 용의권, 5번 저당권, 그다음 6번 용의권, 7번 저당권이야, 다시. 근데 요 놈이 경매 신청한 거야, 저당권. 제일 꽁지애가. 제일 꽁지애가 신청했어도 제일 빠른 저당권, 여기 3번 저당권이네? 얘가 기준되는 거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용의권들은 경락이되게 뭐 하고요? 살아남고, 요 밑으로는 자, 짐 싸세요, 이거 전부 다. 그래야지 뭐가 뭐 제대로 세상이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뭔가. 공평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이라 그러고, 중간 용의권은 후순위자가 신청해도 소멸하는 거예요. 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지금 이틀 차이 들었잖아. 지난주하고 두 번째 차이 들었잖아. 좀 이해되시나 이거? 이거를 갖다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8월 달까지 이해 못 한다니까요. 공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나는 자기는 외운 거지 그냥. 3번이 신청하면 2번은 인수된다. 선순위 인수된다. 근데 왜 갑자기 저건 또 소멸된다 그러냐고. 그때 가서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그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는 폐해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지. 그리고 복잡한 경매 권리 분석도 다 근본은 이거예요. 다 이거, 그러니까 경매 가격 문제로 생각하는 거거든. 요거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요거? 됐어.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또 이제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게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경매 공부해도 그것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알아듣게 돼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물권 청구하고 뭐 뒤에 자료는 엄청 많이 남아 있지만 어차피 저거 1년 이제 본 수업 다음 주부터 하면 다 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서 이런 거 배우는 게 민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그림민법책 꼭 가져오시고 요 입문서는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입문서는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볼 일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고 아무튼 입문서 뭐 일부러 버릴 필요까지는 없고 그리고 혹시 기본서를 받게 되면 700페이지 되는 두꺼운 기본서를 받게 되면 기본서는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림민법책 얇은 거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기본서 받으시면 기본서에 법전 나올 거야. 부록처럼 얇은 거. 그거는 들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준비물 지참할 물건은 그림민법하고 법령집 얇은 거. 그렇게 2개만 들고 오시면 되고 뭐 OX 문제들이 나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설명하고 바로바로 기출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프린팅으로 나갈 거니까 와서 받으시면 되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문과정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